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17일 수요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 그 전에 우리 시장도 후반으로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약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워낙에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기 보고서 마감일이었고요. 실적 시즌에 따른 영향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월 이제 15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장 그리고 9월 이 하반기 시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삼성전자 움직임 좋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코스닥보다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세 출발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0.9% 오르면서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12% 떨어진 2045선, 코스닥은 0.13% 떨어진 697.98포인트로 수요일 시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 대형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징주를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 한국화장품이 있습니다. 한국화장품 어제 상한가까지 가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도 12% 가까운 급등 양상 오늘 시현하고 있습니다. AT젠 어제 역시 좋았죠. 오늘도 1.6%대 강세고요. LS도 0.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급락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도 1.4%대 약세고요. 롯데쇼핑도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은 화학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 가운데 금호석유가 3.9% 이상, 금호타이어가 오늘 3.6%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상승세고요. 오늘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화학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운송 업종이고요. 비금속 업종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제약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경민 팀장님 오늘 어떤 출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좀 강세론을 조금 늦추는, 그러니까 강세론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기존의 흐름이었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11원이나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지수는 2060을 뚫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환율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환율의 강세가 나오지 못한다면 시장의 강세도 속된 말로 이 끝발이 조금 이제 약발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리워지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시작과 동시에 좀 약하게 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는 소폭의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1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장 시작과 동시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그 100억에 가까운 자금의 매도가 삼성전자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기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에서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수긍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준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베이시스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수급이 좀 달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차익 순매수도 어제와 같지 않고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1,000원 정도 하락, 4,000원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156만 4,000원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한국전력과 현대차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정도, KTNG 정도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기타 여러 그 시가총액 상단, 최상단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로 가고 있다. 약보합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한 10위까지 거의 전 종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강세가 좀 눈에 띄는 거는 휴젤
강세가 좀 눈에 띄네요. 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 가까운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셀트리온, 카카오, 뭐 메디톡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가장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화학 업종이 그나마 좀 가장 강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화학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라기보다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또 한국타이어 같은 뭐 타이어 업종에서 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네요. 동성화학, 뭐 경인양액 뭐 이런 종목으로 화학업종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보험업종도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메리츠하대, 현대해상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지금 유틸리티, 전기가스 업종도 소폭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뭐 크게 지금 지수를 다시 견인할 만한 그런 힘은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업종에서는 지금 운송업종, 유성 TNS, W홀딩 컴퍼니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비금속 업종에서 포스코 캠텍, 유진기업, 동양파일, 세노텍 같은 종목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약간 혼조세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은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박찬용 과장님. 네, 우선 양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세에 따른 외인의 수급이 견조한 가운데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저평가 받아왔었던 건설주라든지 그리고 화학, 철강 업종에 매기가 쏠리면서 이런 코스피의 이삭 주기가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어왔었던 이런 성장주 부재 그리고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난 이후에 모멘텀 부재에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그대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상위에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기보고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개별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그 등락 흐름을 좀 설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특이 종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흥국이라는 종목이 현재 18%대 강세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동방 그리고 최근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샘표와 샘표식품으로 분할한 샘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1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샘표나 샘표식품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강세 흐름이 워낙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에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방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서 크게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현재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의 낙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진 이슈가 있었고요.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적 부진에 따른 이런 우려감에 현재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일 상한가에 직행하였었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 가까운 하락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징주로서 언급을 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도 이런 어제의 하락세를 오늘도 이어가면서 현재 2%권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좀 두 기업 간의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 화장품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대 하락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어제 실적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에서도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에 따라서 큰 폭의 주가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국 화장품 따라서 그렇다면 상한가에 그렇죠. 따라서 들어갔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이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1146개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하락으로 또 전환을 했네요. 0.04% 떨어진 255.95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선물 9월물 4거래 만에 현재는 약세로 전환을 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네, 외환과 채권 시장 움직임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채권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수 신호 안녕하십니까. 발생. 자, 원달러 환율 지금 분위기 매수 신호 어떻습니까? 발생.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현재 3.5원 상승한 1,095.7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개장은 이제 1,095원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전일 발생. NDF 시장에서도 3.9원 상승한 1,096.2원에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 이제 그 미국 쪽의 매수 이제 신호 재료로는 발생. 그 뉴욕 연준 의장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너무 시장에서 매수 신호 이 발생.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이제 NDF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승을 했고요. 현재 그 장중에는 좀 또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엔화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지금 100엔을 다시 이제 좀 하회하기도 하고 지금 100엔 초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 100엔이 깨지고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일본 쪽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일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그 미국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 상승을 신호 했는데 발생. 장중에는 이제 일단 엔화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당국이 어쨌든 1,100원에서 한번 개입을 했고 지금 이게 다시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개입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등계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매수 신호 됩니다. 발생.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수 신호 미국 발생. 9월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다시 되면서 전에 미국 금리는 좀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 국내 신호 채권 시장 발생. 뒤의 영향으로 약세 금리 상승 시작하고 있고요. 국채 선물은 현재 3년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6틱 하락한 좀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이슈가 전일 이제 장 막판에 재정부에서 국내 이제 기재부에서 50년물 국채, 현재 이제 우리 국내 국채의 가장 장기물이 30년물 국채인데요. 50년물 국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물량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수급 부담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그래서 신호 발생. 그동안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재료로 오늘은 금리가 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상훈 채권팀장과 함께 현재 외환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그리고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야말로 종목 매수 잔세라고 신호 볼 수가 발생. 있겠죠. 호재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발상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매수 신호 주제로 발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의 종목인데 딱 주제가 정경민 팀장님 스럽나요? 스럽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종목 장세를. 뭐 다양한 이유로 네. 신고가와 신저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빠지면 좋은 줄 알고 많이 빠진 종목들에 매수 들어가시는 신호 경우가 발생. 상당히 많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실적의 상처는 실적으로 뭐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뭐 입에 달고 지금 그런 말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는 종목마다 뭐 크게 시차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으로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하지만 주가는 이제 뭐 과매도권 뭐 이런
그런 그 신저가를 내는 곳에서의 어떤 매수 신호 발생. 반등보다는 차라리 너무 과열된 그런 종목들이 차라리 조금 더 수익률을 내주는 경우가 산술적으로 훨씬 많은 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요즘에 신저가를 찍는 종목들 한번 뭐 보죠. 뭐 이치스킨, 뭐 이마트,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 정말 뭐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이상 좀 나고 있는, 반토막도 더 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신호 발생. 거의 대부분의 어떤 특징을 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매수 신호 상당히 발생. 높았고요. 그리고 실적을 상당 큰 폭의 좀 미스를 하거나 적자 전환을 했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심리가 악화되고 수급이 꼬이고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저가를 찍는 종목들은 어제 샀어야 그게 최저가에 샀었는데라고 후회를 할지언정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돌아 나오는 것,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 거를 우리가 후행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반면에 뭐 최근 들어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상한가 쳤던 뭐 칩셋 미디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홈캐스트, 뭐 네이버, 뭐 과열로 가고 있는 뭐 샘표 뭐 이런 것들, 차라리 그런 것들이 좀 주가 모멘텀이 좀 더 나오는 그런 매수 상황이 신호 좀 있기 발생. 때문에 뭐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당장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상승의 탄력이 있는 쪽으로 오히려 좀 바라보시는 게 매수 신호 실질적인 어떤 주가의 수익률에는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 한마디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매수 신호 발생. 매수의 어떤 이유가 매수 될 신호 수는 없다. 발생.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매수 신호 신저가를 발생. 내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 주제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요즘 관심 갖는 것은 좀 리스키한 일입니다. 최근 시장은 더더욱 그런 모습이고요. 신저가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을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매수 박차영 신호 과장님은 발생.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느 편이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릴게요. 신고가 편입니다. 네. 비슷한 일단 그 의견. 이유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한 종목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고가 가는 종목 네이버, 그리고 네. 신저가 가는 종목 마찬가지로 국내 양대 포털 중에 하나인 카카오입니다. 네. 우선 신고가 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시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인 해외 사업에 대한 성장에 매수 대한 신호 기대감, 발생. 그리고 매수 최근에 신호 이제 발생. 라인의 타임라인 광고 이런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재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매수 달리는 신호 말에 발생. 올라타라. 그리고 추세에 역행하지 말라. 즉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상승하는 그만큼의 이유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그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번 카카오를 한번 보시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았던 O2O 비즈니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이런 비즈니스가 사실 실적으로서 연계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쪽 비즈니스 확대는 의심할 매수 여지가 신호 없으나 발생. 이에 따른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추세에 역행하지 매수 말라는 신호 말이 발생. 있듯이 이런 저가 매수를 하기까지에는 사실 많이 이런 기회비용이 소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매수 보내야 신호 된다. 발생. 이런 부분을 좀 매수 체크해 신호 보시면 발생.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최근에 굴뚝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그리고 최근 이런 일부 자동차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한 2년 이상 매수 시장에서 신호 소외가 발생. 되어 오면서 고통의 매수 신호 시간을 발생. 보냈고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참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더니 머리에 완전 쏙 매수 들어오네요. 신호 발생. 네. 네, 두 분과 함께 신고가,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현재 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토크 주제 첫 번째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해보시죠. 매수 두 신호 번째 발생. 주제입니다. 국내 증시 원화 강세의 득과 실은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원화가 뭐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매수 신호 있습니다. 발생. 현재 1,095원, 2,100선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 어떤 종목들이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까요? 네, 그렇죠. 우선 원화 매수 신호 강세에 발생. 대해서 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네.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와 상관관계 이 부분을 보더라도 워낙 강세 시기에 전체적으로 그 지수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매수 하였었거든요. 신호 발생. 원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주요 플레이어인 외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추가적인 그 주가 상승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두 개 기업 중에 한 개 기업 이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것 외인 입장에서 확인하였고요. 여기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일거에 그 두 개 양득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워낙 강세는 사실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주의할 측면은 원화의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같이 뭐 11원이 떨어지면서 이제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갈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수만은 없겠죠.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았었던 부분은 수출주였습니다. 워낙 강세의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IT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매수 신호 뭐 발생. 현대차 같이 해외에서 수출과 가격 경쟁력 을 가지고 이제 그 수출을 해 나가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당장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정유화학 같은 이런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이런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또한 이제 원재료를 큰 폭으로 수입하고 있는 이런 매수 신호 그 발생.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워낙 강세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측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회지 차원에서 신호 발생. 워낙 강세가 실적으로 그 뒷받침되기까지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타임 디퍼런스 시차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강세 뒷과실 많은 분들이 딱 이제 자동차주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원화 강세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반등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데요. 정경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화가 강세로 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이 수혜를 매수 봤죠. 신호 지금 발생. 브렉시트 이후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대만 시장,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원투펀치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거 있죠. 장기적으로 뭐 내가 가져가는 종목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일부 매도를 매수 하거나 신호 뭐 발생. 현금화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뭐 이렇게 베팅을 해보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입장에서는 신호 발생.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과 대만 얼마나 그 환으로 환차익을 보기 쉬운 시장입니까? 뭐 외환 이런 시스템도 잘 돼 매수 있고 신호 발생. 신흥국 또 선진국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시장지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매수 신호 우리나라 발생.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사실상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라는 게 훨씬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의 이제 그러니까 후보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낙인이 찍힌 경우가 있는데 그래 쟤네들은 이제 환율을 정부가 함부로 나서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컨트롤할 수 있는 점이 좀 커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장,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들어왔다기보다는 환차익, 또 파생, 또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극대화시켰던 그런 전략으로 갔던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펀더멘털이 좋았다면 경기 민감을 보여주고 있는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과 화학과 금융주에다가 베팅을 했지 삼성전자 하나에만 이렇게 힘을 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화의 강세의 어떤 실보다는 그러니까 득보다는 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 좀 계속해서 경고음이 좀 울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떤 외국인의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원화가 약간 누그러지는, 그러니까 1,100원 위로 약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환율 관련돼서 달러에 대한 매수 신호 ETF 발생. 투자는 지금 서서히 좀 분할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반드시 하셔야만 나중에 매수 좀 신호 발생.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시장이 좀 큰 폭의 좀 변동성을 보일 때 매수 또 신호 좀 발생. 수익률 관리가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뭐 네. 제 나름대로의 좀 냉철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화 강세와 관련해서 두 분이 느끼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의 주제 중에 증시 탄력의 둔화 체크 포인트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네. 했는데 어제 사실 후반부터 이런 상황이 오늘 좀 연출이 됩니다. 뭐 큰 폭은 아니지만요.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제 매수 딱 신호 발생. 24시간 전에 그 김지영 앵커께서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지금 증시 지수의 속도 조절은 어떻게 매수 보고 신호 계시냐고 발생.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호 이렇게 좀 발생.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증시의 지금 속도 조절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큰 폭의 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수출 주도형 경제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좀 눌려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이후에 다른 수를 내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의 확산이 일어나야지만 어느 정도 주가 지수를 좀 유지시키고 그 안에서 순환매를 좀 보여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하루하루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매수 절대 신호 주가나 발생.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드 환매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매수가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흥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포션이 비중이 있는 거죠. 정해진 비중. 그러니까 뭐 9%에서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장대에서 매수 신호 발생.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약간 버거움을 느낀다면 지수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공회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오늘 주제로 좀 제가 이걸 꼽아봤는데 향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 매수 신호 발생. 외국인들 어떤 그 유동성이 삼성전자 외에 우리나라의 경기나 어떤 펀더멘탈의 상승을 보고 경기 민감 혹은 또 뭐 수출 주도에 관련된 뭐 자동차 또 원화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금융 이런 쪽으로의 어떤 비중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그냥 잠시 환차익을 노려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강세보다는 신호 발생. 지수가 약간 붕 떠 있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수의 속도 저하 요인은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던 삼성전자, 네. 파생, 환율 이렇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두 분의 의견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한국타이어가 개장 초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타이어는 2분기 영업이익 6.6% 증가한 3,1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54,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도 호실적에 힘입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 등 계열사들의 실적이 매수 신호 전반적으로 발생.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비상장 자회사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LG는 매수 2분기 신호 영업이익 발생. 22% 증가했다고 발표를 한 뒤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9% 상승세로 6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다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켓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 소식에 전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0.4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85,06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은 2분기 호실적에도 매수 신호 불구하고 발생.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공업은 매수 신호 발생. 2분기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전거래일 8%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7,04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움직임 기관에서 매도, 외국인들도 매도,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앞서 이제 그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과 연관지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증시의 방향성, 고냐 스톱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전 개인적으로 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직선 구간이 아니라 사실 커브길을 매수 돌고 신호 있는 발생. 상황. 즉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일정 부분 속도를 좀 늦추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웨인의 머니 무브입니다. 웨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지난 6주간 640억 불에 달하는 웨인의 수급 유인이 이머징 마켓을 통해서 꾸준히 드러나고 있었고요. 추가적인 수급 유인이 드러날 것으로 일부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S&P 그러한 매도 근거로는 신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채권의 강세 현상과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신흥국 국채,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면서 신흥국 이런 그 선진국 국채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국채 같은 경우에 매수 너무나 신호 비싸졌기 발생. 때문에 그동안에 안전자산에서 일정 부분 이제는 위험자산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평가된 국채를 사기보다는 매수 신호 이제는 발생. 그동안에 위험자산으로 분리되어 왔던 주식으로 지금 머니 무브가 큰 폭으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럼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 전에 이제 신용등급도 상향이 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로 지금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증시의 파란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커브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시의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현재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도랠리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매도 신호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파르게 워낙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국내 증시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매수 수출주에 신호 대한 발생. 이런 우려감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일정 부분 현재는 브레이크가 일정 부분은 걸렸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큰 그림에서 보았었을 때 이런 웨이는 머니 무브와 더불어서 증시는 매수 현재까지 신호 발생. 파란불이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0선 넘어섰어요. 중국 주식 물론 어제는 좀 약세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요. 중국 정부에서 성강통 시행을 승인을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일단 성강통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외국 자금이 조금 더 이제 선전 증시 쪽으로 네. 교차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후강통에 있었던 과거의 학습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얘기고요. 조금 더 이제 본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교차 거래를 허용하고 시장을 조금씩 열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안화가 기축 통화로서의 자리 잡을 수 있게 각종 채널을 많이 열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위안화가 뭐 달러랑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강통이나 후강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구로서 작용을 하면서 중국 증시로의 어떤 자금 유입, 뭐 자금의 원활한 이탈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그런 바대로 그렇게 큰 폭의 그런 움직임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후강통 같은 경우에는 개장 후에 뭐 한 6개월 정도는 뭐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떤 자금 유입이나 자금의 융통이 좀 일어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그런 좀 인기도 좀 수그러든 상태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성강통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후강통의 어떤 학습 효과를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글쎄요 그 어떤 뭐 제2의 옵션 뭐 이 정도로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네. 직접적으로 중국 증시를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게 성강통이 시행이 돼 봐야 알겠죠. 연내에 시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3, 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일단 시행된 후에 자금, 그러니까 펀드의 플로우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후강통과의 직접 비교도 가능하고 중국 증시의 어떤 영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신호 발생. 이 기대감 또
이런 것들로만 충분히 네. 중국 증시에 좋은 분위기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박창윤 과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이름이 예쁜 기업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네. 기업인데요. 바로 연우입니다. 어제 이제 특징적으로 화장품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동안에 사드 배치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이런 화장품 종목들 다시 한번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화장품주로서 연우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연우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리고 국내외 400여 개의 고객사와 9천 종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도 신호 발생. 중국의 사드 배치 우려에 중국의 수요 급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앞서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업계 최고 매수 신호 코스메슈티컬, 발생. 즉 매수 신호 이런 발생. 고기능성 약용 화장품으로 가고 있죠. 코스메틱과 파마슈티컬을 합성어인데요. 여기에서 용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진공 상태에서 내용물을 보존해야 되고 변형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공 펌프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런 디스펜서 용기를 상용화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의 기술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산업 특성상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용기의 고급화와 더불어서 연우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실적 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전일 최대 매수 실적을 신호 다시 한번 발생.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이 632억, 영업이익이 82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는 영업이익단에서 고성장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화장품 기업 그리고 중국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위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기업 연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네, 발생. 연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워낙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가격적인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연우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선 넘어가면서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0% 넘는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4만 원 선에서 지지선 확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초입 국면입니다. 저는 이런 재차 상승하는 이런 초입 국면, 즉 돌아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런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고 최근에 캐파도 750억 이상 증설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3분기에 재차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된다면 기존 고점인 5만 원 선 추가적으로 돌파 가능하다. 여기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의 연우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경민 팀장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약간 제가 가끔 잊혀질만 하면 한 그렇죠. 번씩 좀 가지고 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약간 연예인들 열애설과 매수 같은 신호 그러니까 발생. 필요할 때 제가 꺼내 쓰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가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저가를 내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충분한 포인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매수 신호 거론을 발생. 할까 합니다. 네.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외 진단 서비스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제품 또 이런 이제 틈새 시장의 강자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어제 나왔던 뭐 AT젠을 비롯해서 이런 좀 체외 진단 부분이 국가에서도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이 매수 신호 있고 발생. 또 상당히 좀 마진이 높은